예, 지금부터 대성 교육 공약 관련 국민 백인 평가단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교육 걱정엄세상 안상진 정책대안 소장입니다. 사교육 걱정엄세상은 지난 4월 19일 화요일에 2017년 대선 사교육 경감 공약 국민 백인 평가단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저희 단체에서 만든 11개 공약과 또 시민이 제안한 5개의 공약, 총 16개의 공약을 기준으로 하여서 대선 후보들이 사교육 고통 경감을 위한 공약을 제대로 내놓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때 평가했던 결과들을 총 통계를 돌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발표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간단히 이번에 종이를 한 장 지금 비교 평가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오전에 미리 보고 오신 분들은 이게 어디가 달라졌는지를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2번 항목이 D에서 C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2번, 그래서 D에서 C로 바뀐 요 하나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함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교육 걱정엄세상 공동대표 송인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9일에 저희가 2017년 19대 대선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이 평가를 국민들 백인들 평가단을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고 서면 평가를 1차적으로 하고 현장 평가를 통해서 확정 짓는 과정을 저희가 거쳤습니다. 후보들의 그 공약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4페이지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평가단이 직접 평가를 위해서 그 후보 측의 책임자들을 초빙할 때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때문에 지지율 5% 내 후보들의 책임자를 초청해서 현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4월 9일과 10일에 발표된 그 여론조사 기준으로 5%이고요. 그리고 5% 바깥의 그 후보들의 그 책임자들은 저희들이 서면 평가를 토대로 해서 저희 단체 정책위원회 공약 검증단이 평가를 한 내용들을 통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추천 16개 사교육 공약에 대해서 각 후보 진영이 국민들이 추천한 것을 제대로 수용했는지, 그리고 수용 여부를 넘어서 제대로 된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는지. 네, 2페이지예요. 2페이지. 또 그리고 학원 등 이해 당사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고통 경감에 진정성을 담은 공약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공약들이 타당성과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것을 10점 만점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요. 평가단이 평가를 했고 그렇게 해서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극단적인 평가, 모든 공약에서 특정 후보의 공약을 빵점 처리한다든지 또는 모두 10점 처리한다든지 또 무응답 처리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평가자의 자료는 제외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평가단들의 평가 결과를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취합해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국민 추천 16개 공약 수준에 비춰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추천 공약 수준에 아주 근접한 내용적 완결성을 갖춘 경우,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의 답변들과 비슷한데도 평점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 정책위원회 공약 검증단이 이것을 상향 보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1개가 그렇고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 2개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뒤에 비교표를 보시면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주 적절하게 그 반영이 됐다고 평가되면 A, 그리고 적절하게 반영 B, 미흡하게 반영됐으면 C, 아주 미흡하게 반영됐으면 D,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평어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리는데요. 저희는 비교표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번 19대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후보들이 어떠한 공약들을 제시했고 그 공약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기조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좀 강조를 하고 후보들의 또 부족한 부분들 또 장점들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비교표를 만들어 드리고 또 뒤에는 그 공약들의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하는 비교 해설표를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체 총평을 보시면요, 18대 대선과 비교해 볼 때 사실은 18대 대선 때는 사교육 경감 관련된 공약은 전반적으로 부실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그 당시 선행교육 금지법과 또 입시에서 대입에서 학교 바깥 스펙 자료 제출 금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 집권 후에 역대 가장 큰 폭의 사교육비 증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공약이 가져온 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19대 대선 유력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보니까 18대 박근혜 후보의 교육 공약보다는 나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공약도 우수하고 그래서 19대 대선 이후로 아마 사교육 문제는 과거보다 많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을 좀 보입니다. 특별히 사교육 걱정의 가장 근원적인 그 이유인 채용과 입시 단계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 서열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그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의 경우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것을 법률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다 이것을 법률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해소, 고졸 출신의 채용 확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이런 그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후보들의 경우 중학교 사교육 폭증의 온상이 되고 있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유승민, 심상조 후보의 공약 그리고 학교 유형은 그대로 두되 선지원 후 추첨 등으로 중학교 입시 제도를 바꾸겠다는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2016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월 1인당 24만 원, 중학교 27만 5천 원, 고등학교 26만 2천 원. 그러니까 1인당 사교육비가 초중고 전체에서 중학교가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등 다양한 서열 체제의 고등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입시 경쟁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후보들의 공약처럼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고 과학고를 위탁교육 체제로 바꾸고 또 학교 유형을 존치하되 입시를 선지원 후 추첨으로 바꿀 경우에 중학교 사교육비는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 다만 선발 시기 이론화와 선지원 후 추첨제가 동시에 병행 적용되지 않고 어느 하나만 도입하면은 그만큼 한계는 좀 있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여기에 대학 입시의 경우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논술고사, 특기자 전형 폐지 그 부분을 포함해서 대입 제도를 학생부 전형 수능 전형으로 좀 단순화하겠다는 공약들을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교사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들도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제시도 했는데요. 수능의 경우도 2021학년도부터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 하는 입장도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밝히고 또 그리고 자격고사화를 장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그 검토 의견도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 측이 밝히면서 대입에서도 지금과는 매우 다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그 항목으로 저희가 지금 제시했던 고등학교 수강 신청제, 내신 절대평가, 중학교 교사별 평가, 교장 공모제 이와 관련해서 좀 변화를 보면요. 유력 대선 후보들의 학교교육 내실화 관련 공약의 경우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보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일제식 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 교사별 평가를 전면 도입해서 사교육이 필요 없는 평가 제도를 좀 채택하겠다고 문재인 후보는 밝히고 있고 고등학교 경우에도 학점제, 수강 신청제 등의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지를 넓히겠다. 이런 입장을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학점제 운영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꾀하고 교사별 평가나 과정 중심의 평가 등의 변화를 좀 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특목고, 국제고 등 학교 유형이 단순화되고 또는 추첨형 고입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학교는 서열화되지 않으면서 교육은 다양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학교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교장 리더십의 문제인데요.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이런 학교 교육 운영을 위해서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도, 승진형 교장 제도가 아니고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라고 해서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세우는 이런 방식의 공모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함께 맞물리게 되면 학교 교육의 변화에 상당한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쁜 사교육 상품 근절과 관련된 공약인데요. 사실은 이번 그 대부분의 그 후보들의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학원 선행교육 상품과 같은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라 할 수 있는 이런 나쁜 사교육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교육 유발 요인을 해결하는 교육 공약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 진도보다도 1년 내지 10년 정도 빠른 아주 백해무익한 학원 선행 교육 상품에 매여 살고 월화수목 금금금 일요일까지 학원 뺑뺑이를 가야 되는 그 부담 속에서 고통을 안고 살거나 게다가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을 마치고 심야에 귀가하는 고단한 삶을 제도가 바뀌기 전 오랜 동안 그 고통을 반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위 이런 나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절박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교육 공약을 확인해 봤더니 후보들은 국민들이 공약으로 추천했던 나쁜 사교육 해결 대책 관련 공약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쁜 사교육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다른 좋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학원 일요 휴무제를 초등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혀서 실제 일요일 학원 교습 주 대상자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와 관련해서도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것을 법률화시키겠다는 약속 대신에 검토 수준을 그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최초 답변서에는 나쁜 사교육 규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컨퍼런스 이틀 전에 보내온 최종 답변서에서는 관련 공약 도입을 전부 취소하므로 실망한 평가단들의 현장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창의적 인재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또 학교 교육도 그렇게 바꾸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는데 아이들을 밤 12시까지 또 일요일까지 학원 사교육에 가둬놓은 채 정답 찍기 위한 암기식 반복 학습의 노예를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 창의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려면 먼저 아이들을 묶어놓는 사교육 사슬부터 풀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평가를 윤지희 대표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앞에서 충평 부분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좀 반복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각 후보별로 조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것이 좀 구별을 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요. 전체적으로 나쁜 사교육 근절 관련한 공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교육 공약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입시와 채용 시장에서 출신 학교 차별 금지를 법제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그 16개의 공약 가운데 이 출신 학교 차별 금지 법제와 관련해서 A 학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및 취업 차별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매우 획기적인 개선 공약들이 제시되었는데요. 초중학교 사교육을 부추겼던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과학고는 특목고를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하였는데요.
뒷부분에서 다시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 문 후보는 선발 시기는 일원화하겠다고 했지만 선 지원 후 추첨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적이 되었고요. 대입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논술 전형 또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도 수능 절대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장기적으로는 수능 자격고사와의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립대학 연합 네트워크 또 연합된 국립대들의 공동 선발 공동 학위 수여 그리고 3단계에서는 공영형 사립대학들이 네트워크화 그래서 비교적 구체적인 대학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개혁적인 방안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입시와 취업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령비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하는 학력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확실히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아동인권법 제정을 한다는 것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에게만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요. 학원의 심야 영업 시간에 대해서는 학교 급별로 적정 시간을 권고할 것이라고 이렇게 미온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선행 상품에 대해서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여서 해결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약 관련해서는 핵심을 잘 잡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 실시 이를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사별 평가 도입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고교 절대평가 전면 도입에 대한 입장이 그러나 명확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적 구성이 되기까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개혁과제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런 단계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교육 공약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교육 공약들이 사교육 경감 관련된 문제의식이 예리하지 않고 개선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공약과 관련해서는 다른 그 네 후보들과는 달리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재학생들 만족도도 높다고 이렇게 평가해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의식도 없고 개선책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학 서열화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은 다소 가지고 있었으나 제시한 해결책들이 이 서열화 해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아니한 대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입시와 취업 등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제정보다는 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미온적 답변에 그쳤습니다.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 위한 그 세 가지 과제 중에서 학원휴일 휴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실제적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도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고요. 그리고 학원의 선행 상품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는 불가능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또 영유아 조기 사교육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의식의 문제라고 보고 이 인식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해서 대선 공약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공약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약 관련해서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모두 떨어졌는데요. 교장 공모제 평가 개선 또 수포자 및 영포자 문제 애들이 공약이 없거나 있어도 피상적인 제시를 하였고요. 명확히 밝힌 내용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확대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그나마 명확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전체적으로 나쁜 사교육 근절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 많은 영역에서 교육 공약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학교 서열화 및 취업차별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교체제 개선과 대입제도 개선 대책들은 개혁적 공약들이 많았고 대학체제 개편 과제는 문제의식은 있으나 실효적인 대책들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고교체제 개선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과학고 영재고는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하는 위탁교육 기관화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적인 그런 공약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선지원 후추첨하겠다라고 또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학별 논술고사, 어학 특기자 전형 폐지, 또 수능 자격고사와 또 교사 추천제 폐지 등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학제를 552로 개편하여 자율진로 탐색 기록부에 의한 대학 진학을 하면 사교육 유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주로 펼쳤으나 이는 평가단의 공감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그 대책으로는 뭐 몇 가지를 제시를 했지만 그 중에 의미 있는 대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진학 학생의 지역 공공기관 우선 선발권 확대 정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시와 취업 등에서 지원자 차별을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두 차례에 걸친 답변서를 보냈었는데요. 최종 그 답변서에 전반적으로 내용이 좀 후퇴하였고 특히 이 나쁜 사교육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 전부 후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답변서에는 학원휴일 휴무제 도입, 그리고 학원 심야 영업 시간 제한, 학원의 선행상품 규제,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영유아 인권법 제정,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밝혔으나 최종 답변서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 중에서도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가 건설을 누구보다 주장하는 안 후보가 이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에 관련해서 전부 다 후퇴한 답변을 보내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약 관련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었던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설 유치원 중심으로 확대해서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 하는 응답을 했고요. 또 교장 공모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 또 논서 순량 평가를 실시하고 과정형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생활 기록부를 기록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등의 다양한 학교 교육 내실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 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고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제 개편을 통해서 사교육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대입 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설득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학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과 기간 소요 등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네, 다음 유승민 그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슬기 연구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전체적으로 나쁜 사교육 근절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는 여러 영역에서 교육 공약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방향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고 대입을 학생부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며 초중고 교실의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는 등의 공교육 체제 개선에 대한 방향은 옳게 잡았습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는 전략에 있어서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 후보는 입시 경쟁 구축인 학교 서열화 및 취업 차별 해소 방안 관련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개선 공약들을 제시했는데요.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대입을 학생부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학 서열화 해소나 대학교육 혁신 방안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등 별다른 방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교육 규제 방안 관련해서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혀서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일지라도 당장에 지나치거나 해로운 사교육으로 인한 고통의 해소가 필요할 것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학교교육 걱정 없는 세상 관련 공약에 있어서 유승민 후보 교육 공약은 의미가 있지만 핵심적인 항목이 빠져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초중고 평가 개선 공약 보면 팀 프로젝트 강조하고 객관적 지필고사 축소, 결과 아닌 가정 중심 교육 등의 내용적인 요소는 긍정적이지만 본질적인 교사별 평가와 고교 절대 평가 도입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수포자, 영포자 격차 해소 방안에서도 거꾸로 교실 등 다양한 수업 방식 도입하고 지능형 학습 지원 시스템 개발 등은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인 제도 변화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제 도입도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선결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자연스러운 무학년제 전환도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특기할 만한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교육제도 법제화는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을 잘 담았지만 어떤 상태에서의 법제화를 뜻하는지 계약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그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인데요. 심상정 후보는 사교육 건강 관련 좋은 공약들이 제시되었고 또 학원 선행교육 금지법 및 학원 일요 휴무제 등 나쁜 사교육 근절 공약을 약속한 것이 전체 후보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교육 공약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방향은 적절했습니다. 다만 교육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 전략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일단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및 취업 차별 해소 방안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개선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과학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또 외고 국제고 입시 관련해서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의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외고 등의 입시 제도를 선지원 후 추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대책이기 때문에 외고 등의 입시 제도 개선 효과가 반감되는 공약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입은 학생부 수능,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세 가지로 간소화하고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과 내신 성취평가제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고른기회 대입 전형을 2배 늘리고 주요 대학의 고른기회와 지역균형을 합쳐 50%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은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도 방향에서 적절하게 평가되었지만 대학의 질 담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했습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또 명확하게 공약으로 제시하였지만 입시 영역에서의 적용은 누락되었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심 후보는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학원 일요 휴무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학원 심야 교습을 시도별 차이가 없도록 개정하겠다. 그리고 비정상 선행학습 제한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면 처벌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였고요. 유아 영어 학원의 경우에 이것도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의 일종으로 선행학습 제한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약 관련해서는 방향에 있어서 긍정적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초중고 평가와 관련해서 절대평가, 서술, 논술평가, 가정, 교사별 평가 개선,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정 수업 시험, 학생부 일체화 등 평가 개선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관련된 개선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선언적 수준으로 그쳐 아쉬움이 남습니다. 수포자, 영포자 격차 해소 방안에서도 수학영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 기초 지자체당 한 곳 이상 학습 종합 클리닉 확대, 교육복지 우선 사업 내실화 확대 등의 공약을 밝히고 있지만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한 더 깊은 고민 및 학교 단위의 내실화된 공약을 일하는 평가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평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부 공약별 각 후보 정책에 대한 이제 비교 평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말씀드렸던 세 영역에 대한 각 후보들의 평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백인 평가단의 평가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송인수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별표가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 검증단에서 필요한 보정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그 마지막 표는 5명의 후보 그리고 16개의 공약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핵심 부분들만 잡아서 표로 작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좀 정리하면서 저희들의 요구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바처럼 각 대선 후보들은 18대 대선 때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들이 실현되기만 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재인 후보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반화 전환 전략,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만들겠다는 그 정책 목표, 공약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론으로서 학생 우선 선발권을 없애고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면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동시 선발이 선지원 후추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동시 선발을 하지 않고 선지원 후추점하는 것도 약점이 있지만 선지원 후추점을 하지 않고 동시 선발, 일반고는 추첨을 하고 특목고 학생들은 동시에 선발하지만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큰 문제죠. 만일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약 목표도 실패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선지원 후추첨 제도의 도입으로 이 수정 발표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대선 후보들은 나쁜 사교육 억제 공약, 특별히 세 가지죠. 학원 선행 사교육 상품 근절, 학원 이루 휴무제, 학원 심야 교수 금지, 영유아 인권법 제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겠습니다. 당장의 나쁜 사교육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다른 좋은 공약들은 잘 이행하겠다. 그런 의지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곁에서 국민들의 고통에 대답한다는 마음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그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기존의 공약을 수정해서 발표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회견 이후에 각 캠프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결과들을 문서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공약을 캠프가 수정할 의사가 있다면 그 추가 수용 의사를 4월 28일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수용 여부를 확인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는 5월 4일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최종 평가 결과를 사회적으로 발표해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도우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번 사교육 관련된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는 단지 국민들이 사교육 고통을 해결할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를 찾도록 안내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 및 의회가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대선 후보들과 또 의회가 사교육 경감 관련된 이런 국민들의 추천 16개 공약을 입법화하는 데까지 저희는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공약을 내놓고 후보들이 지키지 않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지키지 않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국민들의 역량을 모두 모아서 공약을 지키는 감시 운동을 저희들이 활발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것을 예고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고 이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입니다. 지금 세부 공약별 각 후보 비교 평가표에 보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 두 분의 그 고교 체제 단순화 요거에 대해서 점수를 둘 다 B를 받으셨어요. 근데 막상 그 후보 정책에 대한 주요 서술을 보면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 두 분 다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오히려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대답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상황에서 보시기에는 이 문재인 캠프나 안철수 캠프에서 내놓은 이 대책이 사실상 자사고 지정 취소 혹은 일반고 전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이분들의 고교 체제와 고교 입시 제도의 그 변화와 관련된 공약은 사실은 좀 정책 목표는 좀 대동소이합니다.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후보는 고교 체제를 단순화시켜서 자사고 그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하는 목표는 가지고 있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그렇게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고 학교 유형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다만
그 우선 선발에 있어서 그 선발권을 추첨 형태로 좀 바꾸겠다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정책 목표가 좀 그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정책 목표가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만 가지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 비교를 하면 문재인 후보도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유승민 심상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방법론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고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일반고로 만드는 거겠죠.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그 방법론이 빠져 있는 상태로 선언적 수준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그 방법론을 제시를 했는데 그 방법론이 이 그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뽑도록 하게 되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니까 그 방법론이 목표와 괴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목표도 사실은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A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B로 다 처리를 해서 목표가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만들겠다라고 정리했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B를 제시를 좀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평가 방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10점 만점에 저희 이제 이쪽에 보시면 0점부터 이렇게 10점까지가 있는데요. A 학점은 9와 10점대에 들어가는 거고 B 학점은 6점, 7점, 8점 이렇게 그 3점의 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B 학점으로 동일하게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드렸듯이 더 이상 이 이상 좋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학점을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다른 후보와 유사한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딱 그 경우를 저희가 이제 세 개의 경우,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경우 하나,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 두 경우만 저희가 보정을 했고, 나머지는 이 119명의 평가단들이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일체 손대지 않은 채로 저희들이 이제 평가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요. 저희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뭐 그 단체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이걸 지금 바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일단 여기 이제 16개 그 사교육 어느 언론사에서 오셨어요? EBS 이윤영 기자입니다. 그 16개 그 이제 국민 추천 사교육 공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듣기로는 11개는 이제 그 여기 단체에서 내놓은 공약이고 5개가 이제 국민들이 추천한 거다 했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추천한 건지, 그러니까 뭐 설문조사면 하셨으면 뭐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 실시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설명할까요? 네, 저희가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11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를 받고 또 플러스 국민들이 추가하고 싶은 공약 제안을 받아서 16개 공약으로 추리고 그거에 대한 개개별의 선호도 조사를 거쳤고요. 근데 그 정확한 날짜와 인원수 등은 제가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그 2012년에 사교육 제로를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서 11가지 정도의 공약이 만들어진다면 사교육 문제를 상당한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 100여 차례, 200여 차례 좀 토론회를 거쳐서 정리된 내용이 11가지 공약이고 이것을 약 4만 명의 저희 단체의 메일을 받아보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내드리면서 이 11가지에 대한 선호도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타당한지. 그 약 한 뭐 거의 80% 그 공약에 대해서 80% 내지 90% 시민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공약, 여기엔 빠져 있지만 그 공약들도 추천을 해달라라고 해서 그 추천된 공약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5가지나 5가지 정도를 추려서, 그것도 시민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추려서 16개로 만든 것입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많은 그 언론사 기자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이제 내용을 보시면 대다수의 후보들이 거의 동일한 그 방향으로 교육의 어떤 변화를 위한 세부적인 공약들을 상당히 질 높은 공약들을 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 어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 분야를 포함해서 전 영역에 걸친 어떤 새로운 사회를 좀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난 18대 대선과는 확연하게 다른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간의 그 5.3일 교육개혁의 어떤 가치, 경쟁과 선발, 또 선별, 이런 어떤 가치들을 버리고 정말 새로운 그 어떤 가치에 의한 이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염원하는 좀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래서 남과 경쟁하고 거의 모든 아이들이 실패자로 남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꿈을 펼쳐가는 그런 교육을 이제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영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선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공약화하는 데까지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그 최근에 언론사들에서 이 학원 그 휴일 휴무제라든지 또 학원의 선행 상품 규제, 이런 그 또 영유아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언론사들에서 사설로, 그리고 기자님들이 또 기사로 이렇게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무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내일 또 저희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당사 앞에 가서 이 나쁜 사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퇴행적인 이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바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그 어떤 기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이 또 특별히 정말 그 고교 체제 개선이 이 특목고들이 이 범람하고 거기에서 시험으로 뽑는 것 때문에 정말 대입 준비가 아니라 고입 준비 때문에 유아까지 이렇게 사교육이 내려가고 있는 이 사교육의 지난 역사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고교 체제 개선은 정말 그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또 김대중 정부에서조차도 선진적인 그런 고교체제 개선에 대한 대안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뭐 보수 정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지금 이 고교체제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안들을 내걸고 있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신용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고교 체제 개선을 해서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로운 교육이 좀 도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방향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좀 지적해주는 기사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